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죠. 가수 승리에 대해 경찰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리는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일단 영장에는 어떤 혐의들이 적시가 될까요? 지금 승리하면 가장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제 성매매 알선이죠. 2015년 12월에 일본인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 의혹하고 또 하나는 2017년에 승리 본인의 생일 파티를 필리핀의 팔라완 섬에서 했는데 네. 그곳에서도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점적이었는데 일단 그게 첫 번째로 담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횡령 부분입니다. 결국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되는데 결국 핵심이 될 것은 이 횡령 네. 혐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몽키뮤지엄이라는 라운지 바를 일반 음식점으로 신청을 했던 거, 그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또 하나는 정준영 씨와의 단톡방에서 그러니까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했던 혐의, 이 네 가지 혐의 정도가 영장에 청구가 된다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성매매 알선 혐의의 경우에 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형이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 성매매 알선 부분은 이제 과거에 뭐 인신매매 등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을 뭐 소위 직업적으로 성매매에 네. 동원하는 과거에 뭐 포주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장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승리 씨가 받고 있는 것은 2번 정도의 혐의죠. 그리고 일반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직업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성매매 알선만 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경찰에서 영장을 이제 신청할 방식을 밝힌 건 승리 씨가 어찌 보면 이 버닝썬 사태 처음과 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의 또 그런 관심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또 성매매 알선 외에 나머지 이제 횡령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17차례 정도 조사를 네. 하고 어느 정도는 혐의와 증거를 잡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확인하진 않은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장을 좀 신청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영장을 신청을 하면 검찰이 최종적으로 영장을 청구해야 되죠. 근데 영장을 검찰이 또 청구할지도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네. 같은 단톡방에 있었던 정준영 씨 일찌감치 구속이 됐는데 네, 맞습니다. 왜 승리는 말씀하신 대로 17차례나 조사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네. 영장조차 신청되고 청구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인데 이건 어떻게 사실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분 다 떠나서 범죄 혐의의 중대성입니다. 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첫 번째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당연히 그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겠죠. 또 나머지는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승리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많다는 것과 거의 연계가 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그 범죄 혐의의 중대성 부분을 가지고 네. 경찰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성매매 알선을 2번이나 하고 또 회사장을 횡령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당연히 벌 받아야지 구속돼야지라고 네. 생각하실 텐데 좀 별개로 보셔야 되는 게 아까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매매 알선은 일단 법정형 자체가 3년 이하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에 처해지는 좀 다소 범죄 쪽으로 봤을 때 좀 낮은 수준의 범죄이기 때문에 네. 드러나 있는 혐의보다는 사실 이 정도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 그 부분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쭉 했습니다만 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아주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 높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일단 성매매 알선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찰이 증거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2015년 10월에 있었던 일본인 투자자에 대한 크리스마스 파티. 그때는 지금 같이 동업을 했던 유리홀딩스의 윤인석 대표가 이 소위 말하는 동원한 여성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이 됐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유리홀딩스의 윤인석 대표가 자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승리는 그건 난 모른다. 나는 그냥 일본인 투자자한테 일본에 갔을 때 너무 환대를 받아서 한국에 갔을 때 그냥 5성 호텔 잡아준 비용 3천만 원을 지급했을 뿐이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네. 일단 그거는 소위 말하는 공범관계라고 있었던 윤인석 대표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현실적으로 좀 부인하기 어려울 거고요. 또 필리핀 팔라완 섬에도 여성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역시 여성을 소위 말하는 보내주는 쪽에 돈을 입금한 내역 같은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 성매매 알선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다만 횡령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을 했는지 그리고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미 구속된 정준영 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네. 정준영 씨의 경우에 불법 촬영 그리고 불법 촬영된 영상물의 유포 혐의를 받고 네. 있는데 이건 그러면은 범죄 중대성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일찌감치 구속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그렇죠. 있나요? 지금 소위 승리가 받고 있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와는 차원이 다른 네. 범죄입니다. 그건 성폭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에 이제 소위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이야기하는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고 동의 없이 그걸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일단 피해자가 너무 많았죠. 피해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영장 청구되고 발부되는데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승리 씨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굉장히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나 이제 범죄 혐의의 중대성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그렇게 고민이 되니까 이제 17차례를 부르고도 아직까지 구속영장 오늘도 이제 신청할 예정이라는 거지 오늘도 신청을 한다라고 명확한 방식을 밝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에 유착 고리로 알려진 전직 경찰관 강모 씨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강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3일에 네. 열리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때는 어땠습니까? 지금 일단은 혐의를 또 전면적으로 좀 부인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미성년자가 버닝썬에 출입을 한 것을 무마해 줄 것을 대가를 받고 청탁을 받고 이제 무마해 주는데 좀 조력을 했다는 혐의인데 지금 본인 자체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제 증거 관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지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버닝썬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만의 투자자 린사모, 린사모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현재 상황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린사모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서 한국으로 갖고 들어온 돈이 쉽게 말해서 없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 자산이 많아요. 그럼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버닝썬 등을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해서 본인이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일단 어느 정도 혐의를 이제 확보했다고 하고 대만의 소위 린사모의 주소지를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출석 요구를 2번 보냈습니다만 아직 그에 대한 답변이 오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린사모가 이제 한국에서도 뭔가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되고 네, 본인도 조사를 받고 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형 로펌 김앤장의 변호사를 지금 수임을 해서 이제 앞으로 향후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 그리고 횡령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네.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서 마약 사범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관심을 모았던 부분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그러니까 있습니까? 사실 지금 저는 이번에 버닝썬 사태 핵심은 결국 마약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연예인들에 대한 구속 여부, 또 연예인들에 대한 처벌 여부, 물론 잘못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더 큰 본질은 강남에 있던 대형 클럽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소위 뭐 물뽕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마약류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는 네. 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아직 그렇게 많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사기관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번 버닝썬 사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느꼈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준 것이 바로 이 버닝썬 사태입니다. 그렇다면 마약의 유통, 공급, 그 과정에 있었던 성범죄 이런 것들을 색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을 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가장 잘 마무리하는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마약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단속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